임상을 하면서 겪었던 정말 황당한 케이스 중에는 를 먹고 사망한 케이스도 있어요. 먹고 네. 죽을 수도 있다고 하면 사실 제가 들어도 거짓말 같거든요. 네. 매주 많은 정보, 좋은 정보 나눠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엄태음 수의사입니다. 저 오늘도 열심히 배우러 온 썬더 누나 초보집사 정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썬더가 이제 네. 2살인가요? 2살 됐어요. 만 2살이에요. 태어난 지 그냥 딱 2년. 썬더처럼 우리 어리고 병원 걱정 없는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제 병원을 뭔가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어떤 응급 상황들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우리 동물들은 사실 말을 못하니까 갑작스럽게 응급상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람보다는 되게 늦게. 오늘 그런 다양한 응급 사례도 알아보고 보호자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침착하게 잘 대처하실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건우 안녕하세요. 수의사님. 오. 24시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수의사 김건우라고 합니다. 저는 막 들으면서 너무 궁금한 게 사람은 거의 대부분 병원에 응급실 같은 게 있잖아요. 동물병원 가서도 응급실로 접수를 하면 되는 건가요? 보통 24시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이제 네. 데스크나 이런 데다가 이제 AI 상태가 위중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오. 앞에 예약 환자가 있어도 양해를 구하고 오.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응급 환자를 먼저 보통 진료 보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좀 주로 많이 발생되는 응급 상황은 좀 어떤 게 있나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냥 뭐 이제 뭔가 보통 목에 걸려서 아기가 컥컥 하다가 숨을 못 쉬고 청색증이나 이런 걸로 이제 오는 경우들이 사실 제 이 손가락 안에는 새알릴 수 있을 만큼 응급을 진짜 많이 와서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진짜 위험하게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잘못 먹어서요? 잘못 먹었대요. 우와. 근데 집에서 직접 가위로 미용하시다가 뭐 애기들이 혀를 낼름거려서 혀가 이렇게 한 너무 응급인데요? 4분의 1 좀 잘려 너무 보는 거. 응급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보기에는 막 얼굴에 피가 다 묻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응급보다는 굉장히 가벼운 질환에 속해요. 이거는 부위가 다르니까 피가 많이 나서 너무 놀라실 뿐이지 우리가 요리하다가 손을 대어서 피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막 응급 상황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게 물론 되게 아프고 크게 다쳤을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느낌이고 문 닫았는데 문에 이렇게 끼어서 눈이 막 다 튀어나와가지고 병원 오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고 고양이들 중에 뭐 리클라이너에 갑자기 고양이 들어가서 꼬리가 잘려서 막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보다 작은 존재랑 살면 진짜 조심을 사실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보통 응급이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판단하는 거는 뭐 경련을 애가 멈추지 않고 한다거나 혀가 새파래질 정도로 호흡을 굉장히 가빠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눈이 이렇게 좀 튀어나왔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좀 위험한 거에 속하고요. 아니면 뭐 교통사고 외상에 의해서 뭐 갈비뼈가 다 부서지면서 피부나 폐가 노출됐다던가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진짜 응급으로 보고 1순위로 무조건 들어갑니다. 막 예전에 그 SNS에서 썰로 봤는데 막 강아지가 도넛 하나를 다 먹어서 너무 놀래서 들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냥 맛있었겠네요 하고 보냈다는 이런 썰을 봤거든요. 다행히 뭐 초콜릿이 든 도넛은 아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초콜릿 같은 걸 먹으면 위 같은 걸 세척하는 건가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세척을 시키려고 해도 네. 마취가 돼 있거나 하지 않으면 사실 협조를 해주지를 않아요. 아, 그쵸. 되게 힘들어해서 애기들이 진짜 힘들어하거든요. 뭔가 이제 피딩튜브나 이런 것도 넣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힘들어해서 대부분은 첫 번째로 하는 게 구토를 유도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수액 처치 들어가면서 혹시나 중독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뭐 혈액 검사나 혈압이나 이런 바이탈 체크를 하면서 또 며칠 좀 지켜보게 됩니다. 초콜릿에 있는 테오브로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제 독성을 나타내는데 그걸 뺄 수는 없으니까 아까처럼 수액 처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빨리 순환을 시켜서 얼른 몸에서 배출시키게 약간 그런 처치들을 하기도 하고 초콜릿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되게 달달한 밀크 초콜릿이 있고 네. 우리 카카오 함량 막 높고 이런 약간 다크 초콜릿이 있잖아요. 그 두 개 중에 뭐가 더 위험할까요? 왠지 밀크 초콜릿? 왜냐면 카카오는 막 몸에도 좋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네. 맞나요? 카카오 초콜릿이 훨씬 위험. 오, 정말요? 네, 그 밀크나 뭐 이런 것들은 결국에 뭐 우유 성분이거나 아니면 뭐 당분이나 이런 게 이제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자체가 독성을 유발을 하진 않아요. 근데 그 카카오에 들어가 있는 아까 말씀드린 테오브로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함량이 높으면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강아지가 있다. 그러면 발렌타인데이 때는 밀크 초콜릿 선물하세요. 그럼 초콜릿이 들거나 이런 게 아니면 좀 어느 정도 괜찮은 건가요? 근데 이게 참 괜찮다는 기준이 좀 애매한 게 임상을 하면서 겪었던 정말 황당한 케이스 중에는 고구마를 먹고 사망한 케이스도 있어요. 고구마를 먹었는데 이게 큐브 형태로 된 고구마를 아기가 안 씹고 다 삼킨 거예요. 보자님은 그냥 시간 지나면 소화되겠지 했는데 아기가 이제 쓰러져서 온 거예요. 토하지도 못하고 소화도 안 되고 이랬을 때 이게 이제 위안에 정체가 되면서 개복을 해서 꺼내려고 했을 때는 이미 전 장기가 다 괴사돼 가고 있는 그러면서 결국 못 버티고 사망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주인분께서는 진짜 이게 응급이라는 생각을 아예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고구마 먹고 네. 죽을 수도 있다고 하면 사실 제가 들어도 거짓말 같거든요. 네. 저도 자주 보거든요. 이게 고구마 큐브가 실제로 장을 막아서 수술해서 장 열고 그걸 꺼내보면은 거의 지우개 수준이에요. 제가 손으로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이게 으스러지지도 않고 진짜 딱딱한 우리 지우개 수준으로 그렇게 된 냉동 큐브 고구마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데우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막 찌거나 해서 좀 습기가 가고 흐물흐물해졌는지 보호자분이 만져보시고 주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 막 강아지, 고양이들은 아무거나 많이 먹으니까 그런 걸로 걱정하는 경우를 엄청 많이 봤었거든요. 물론 응급실을 제일 먼저 가면 좋겠지만 보호자가 먼저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사람 하임리히법 같은 거 네, 말씀하시는 네, 네. 거죠. 네. 이제 뭐 리트리버나 이렇게 진짜 한 30-40kg씩 나가는 애들은 사실 사람이랑 똑같이 흉곽이랑 이 복부가 이어지는 여기쯤을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안듯이 뒤에서 해서. 근데 이제 소형견들은 사실 그 방법이 좀 어려워요. 우리 푸푸를 예로 들어드리면 첫 번째로 시도해보시는 거는 입을 벌리시고요. 네. 꺼내려고 해보세요. 생각보다 눈에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꺼내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첫 번째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리를 잡고 그냥 이때 좀 털어주세요. 근데 머리가 너무 흔들려서 이제 머리에 충격이 갈 정도만 아니게 이렇게 털어주시고 그것도 안 되시면 약간은 이렇게 눕혀서 네. 고개를 약간 이렇게 확보한 다음에 압박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칵 하면서 압력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3가지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요. 이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는 숨을 못 쉴 때. 기도를 막았을 때 사용을 하는 거지. 강아지가 뭐 갑자기 초콜릿을 많이 먹었어. 입 다시면서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냥 잘 먹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를 데리고 와서 막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숨 잘 쉴 때는 병원에 빨리 데려가시면 돼요. 이거는 진짜 병원 갈 때까지도 생존을 못할 정도로 응급할 때만 뭐 다른 이상 먹었다고 해서 그게 위에 있는 게 나오진 않아요. 위에 있는 게 나올 수는 없으니까. 반려가족을 키우는 우리 가족인 분들께서 병원에 빨리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도 집에 응급상자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 집에도 항상 놔두거든요. 네. 반려가족을 위해서 어떤 상비약을 좀 놔두면 좋은 게 있을까요? 집에 상비해두는 우리 구급 상자도 네.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작은 일이 있을 때 맞아요. 어디 뭐 다치거나 네. 삐어서 내가 여기 파스 발라야 된다 아니면 여기 뭐 이렇게 까져서 피가 났다 뭐 무릎이 까졌다 이럴 때 연고 바르고 뭐 반창고 바르고 요 정도 수준의 경우에만 대응할 수 있는 정도가 집에 갖춰져 있는 거고 병원이나 이런 데 가기 전에 집에서 간단한 뭐 이런 상태일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지혈제나 이런 것들 있어요. 가루로 이렇게 하는 그런 지혈제나 이런 것들이 뭐 내가 미용하다가 귀가 잘려서 피가 많이 난다 그러면 그런 지혈제나 이런 거 바르고 뭐 손수건이나 이런 걸로 꽉 잡은 상태에서 병원에 이렇게 오시면 조금 더 나을 거고 체온계나 이런 것쯤은 한 번쯤 구비를 해두시면 좋아요. 강아지 체온은 보통은 우리가 이제 엉덩이에서 재거든요. 항문으로 넣어서 그럼 사람 거랑은 다른 거예요? 사람 거랑 똑같은데 네. 사람은 이렇게 생긴 거 이제 우리가 겨드랑이 넣는데 강아지 이렇게 생긴 이제 엉덩이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것도 병원에서 하면은 이제 좋긴 합니다. 보호자분이랑 사이가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싫어하거든요. 너무 싫을 것 같은데요? 전 급할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해보는 거지 뭐 이게 막 아주 필수적인 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른 처치들을 하는 거는 별로 권해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상황인지 모르면서 뭔가 약을 함부로 쓰면 이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 보호자님들 중에 방광염 때문에 소변을 못 싸고 있는데 화장실에 들락날락 거리니까 우리 애가 변비에 걸린 것 같다고 사람 소화제를 막 먹여서 오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맞아. 네, 이런 것들도 있고
체온도 집에서 쟀는데 이제 뭐 40도 넘어가고 이러니까 사람 소화용 그냥 해열제를 그냥 먹여서 오시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고양이들한테서 굉장히 뭐 간독성 이슈나 이런 것들이 높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아기가 이미 손상을 받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 좀 그런 것들은 정확한 판단 후에 병원에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 약은 동물한테 쓰지 마세요. 이게 뭐뭐는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혼선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은 너무 다르고 일단 체중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제 60kg, 70kg 나가는 사람이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강아지한테 하나를 먹이면 얘는 20개씩 막 먹은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약을 먹인다 이런 것들은 피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사람 응급 상황이 많이 생기기도 하죠. 평상시에 너무 순해서 정말 그럴 거라 생각도 못했던 애가 갑자기 해가지고 안타깝게 이렇게 얼굴을 물린 경우도 있고 손가락 반마디가 잘려있고 그래서 조금 물려서 약간 살짝 구멍 나고 말았네. 오늘 좀 피 좀 봤네. 나중에 거기가 썩어 들어가가지고 되게 안타까운 경우 많습니다.